자, 안녕하세요. 고등부 모의독해 기초반 11번 지문 설명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연습하고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연습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When you are not sitting across from each other, resting your elbows on the same desk. 자, 문장이 컴마까지 먼저 한번 끊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접속사였으니까 세모를 치고요. 당신이 앉아있지 않을 때. 자, 그리고 across from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요. 우리가 across의 의미 자체는 건너서, 마주보고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럼 from each other. each other는 어떤 뜻이죠? 서로. 그럼 서로로부터 마주보고 앉아있지 않다면 그럼 across부터 each other까지가 누굴 꾸며줍니까? sitting.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across의 뜻이 뭐라고? 마주보고. 그 다음 resting your elbows on the same desk. 이 부분 자체는 우리 분사 구문이라 그래서 문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when부터 desk까지는 그냥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si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는 아예 목적어가 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sit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안 쓰거든요. 그 얘기는 resting부터 desk까지는 무조건 수식 어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ing로 시작하는 수식어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rest의 뜻은 뭘까요? 내려놓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rest의 뜻은 내려놓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elbow, 팔꿈치를 on the same desk, 같은 책상에 내려놓은 채로 서로로부터 마주보고 당신이 앉아있지 않을 때. 자, 어때요? 해석이 되실까요? 자, 그렇다면 You need a substitute for intimacy. 아, 단어 진짜 어렵네요. 당신은 필요합니다. A substitute. 자, 우리 substitute는 항상 뒤에 전치사 for를 달고 다녀요. intimacy라고 하는 단어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intimate. 뒤에 끝에가 te로 끝나면은 친밀한 이런 형용사인데요. intimacy. 이렇게 cy로 끝나면은 명사형으로 친밀감이란 뜻이에요. 친밀감에 대한 대체물을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책상에 팔꿈치 대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수다 떨면은 뭔가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물론 안 생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당신은 그 친밀감에 대한 대체물이 필요하다. substitute for.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꼭 외우세요. 뭔가에 대한 대체물을 말해요. 자, 2번 지문 갈게요. 자, 2번 보면은 how can you make? 자, 이걸 보니까 how는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고 can you make는 조동사랑 동사랑 합쳐진 거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지금 조동사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The person, 그 사람을. 자, 그런데 뒷부분부터 막힙니다. 자, 왜 그러냐면 the person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찾으셔야 돼요. 자, you are talking to on the phone. 이 부분은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는 수식어구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진 문법 용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make the person feel. 이 부분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feel special. 자, 문장 한번 끊고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you are talking to on the phone. 이 부분이 person을 꾸며주고 여기 person이랑 you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요? 자, 맞아요. 없어요. talk to 뒤에 뭐가 빠졌습니까?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whom이 있어야 되는데 이 whom을 갖다가 뭐 했구나? 생략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you are talking to 뒤에 원래 the person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독해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on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전화상에서 당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을 feel special, 특별한 감정이 들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make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 목적격 보호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전화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특별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언제? When you can't pat. 당신이 두들길 수 없을 때. 이 p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들기다란 뜻이에요. Their back. 그들의 등을 두들길 수 없을 때. 또는
give는 동사 2번이 되겠죠? 그들에게 약간의 허그라고 하는 건 포옹이죠. 약간의 포옹을 해줄 수 없을 때 전화상에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특별한 감정이 들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2번 문장의 전체 해석입니다. 자, 어려우니까 여러분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자, 3번으로 올게요. Just say your caller's name far more often than you'd in person.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주제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제는 명령문. Just say라고 하는 거는 단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2번에서 질문을 던졌죠. 2번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네가 전화 받는 상대편이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라는 대접을 받는 느낌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하는 걸 자문자답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신이 해답을 제시하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Just say. 단지 말해라. 당신의 caller's name. 전화 받는 사람의 이름을 말해라.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자주? Far more often. f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more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자, 이 부분 전체는 부사예요. 훨씬 더 자주 말해라. 당신이 전화한 사람의 이름을. 자, than 앞에서 끊어볼게요. than은 우리가 뭐뭐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자, would 뒤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이 would 뒤에는 say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in person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3번 해석해 볼게요. 단지 말해라. 당신이 전화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far, 훨씬 더 자주. 언제보다? 만났을 때, in person이라고 하는 거는 만났을 때 직접 당신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여기 해석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would입니다. would 뒤에 say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would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3번 문장은 주제 문장입니다. 자, 4번으로 올게요. Saying a person's name too often in face-to-face conversation sounds a little awkward. 자, 지금 문장의 맨 처음에 saying이 오면은 saying a person's name too often in face-to-face conversation 그리고 동사가 나오면요. 앞부분 전체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동명사 주어 같은 경우는 뭐뭐하는 것은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to 앞에서 끊어봐. 왜냐면 too often, 너무 자주. 단어가 분리가 되는 부분이다. 너무 자주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자, 어떤 상황일 때 in face-to-face conversation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 중에 너무 자주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예요. Sounds a little awkward.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sound라고 하는 동사는요.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와서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however, 하지만 on the phone. 자, 이거는 주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전치사로 시작되면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전화상에서, 그러니까 부사예요. 전화상에서 the effect. 그 효과는 is dramatically different.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화상에서는 그 효과가 극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은 전화상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5번 문장도 같이 3번부터 5번까지 주제 문장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3번을 주제로 잡으셔도 되고요. 3번, 4번, 5번을 주제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할 때 철수야 그거 아니? 철수야 그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 미친놈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전화상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뭐가 생긴다? 친밀감. 친밀감은 1번 문장에 뭐라고 나왔죠? intimacy라고 나왔었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6번. If you heard someone say your name, even if you were surrounded by a big noisy crowd, you'd become alert and listen.
자, 여기 if부터 crowd까지는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문법이 쓰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heard. 자, 이거 동사의 과거형이지만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현재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우리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는 동사 모양을 이렇게 동사에 ed로 붙이고 if 주어 과거 동사라고 하고 뒤에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물론 would, should, could, might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would 동사 원형, should 동사 원형, could 동사 원형, might 동사 원형 상황에 맞게 뉘앙스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해석을 반드시 현재처럼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가령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했다면이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랑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현재처럼 해주셔야 돼요.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가정을 하는 겁니다. 동사 한다면 주어가 동사 할 거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현재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뭐뭐 할 거다라고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라는 문법이에요. 물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방금 돌아가서 이 부분을 적용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식은 꼭 노트에 적으시고 여러 번 연습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왔거든요. 자, 지금 heard를 보면은 hear, if you heard someone say your name 이 부분에서 heard는 hear의 과거형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무슨 시제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거 시제가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건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 당신이 들었다면이야 아니면 듣는다면이야. 듣는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듣는다면 누군가 say your name 너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듣는다면 자, 여기 say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을 쓰고 있는데 앞에 heard는 지각동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각동사기 때문에 제가 목적격 보호의 say를 동사 원형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는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even if부터 crowd까지가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even if는 접속사로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even if you are surrounded 당신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자,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were surrounded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surround라는 단어 자체가 둘러싸다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ere surrounded는 당신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아주 시끄러운 군중들에 의해서 crowd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군중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군중들에 의해서 당신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 to become은 이거 would랑 똑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될 거다? alert,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것이다. alert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집중된 상태가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끊었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listen은 동사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6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는다면 당신이 아주 시끄러운 대중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당신은 뭔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들을 것이다. 자, 어때요? 6번은 뭐에 대한 효과? 전화할 때 상대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의 효과입니다. 자, 7번으로 오세요. likewise.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는 효과가 좋다라는 면을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When your phone partner hears his or her own name coming through the receiver. 자, when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컴마까지 가로쳤습니다. 당신의 전화를 건 상대편이 partner, 상대편이 들을 때 자, 이번에는 가정법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시입니다. 그런데 hear 같은 경우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his or her own name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고 coming through the receiver 이 부분은 목적격 보호에 ing를 쓴 거는 앞에 지각 동사 hear 이 부분이 쓰였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도 되고 ing도 되는 거예요. come도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당신의 전화 상대편이 그나 그녀 자신의 이름이 receiver, 받는,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his or her이라는 표현은 그나 그녀 또한 그 또는 그녀의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을 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갈게요. It commands attention.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거는 그것은 앞에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commands, 별표. 자, 별표 치세요. commands. 명령하다라는 뜻으로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 command의 뜻 진짜 중요해요. attention이랑 만나가지고 주의를 뭔가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 2번이죠. recreate. 그래서 recreate랑 commands랑 지금 둘이 무슨 관계야? 병렬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친밀감을 창조합니다. 자,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e phone steals from you. 자, 그런데 the phone부터 from you까지는 앞에 있는 familiarity, 꾸며주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familiarity랑 phon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주어 다음에 steal, 훔쳐가다라는 뜻이죠. 뭘 훔쳤겠냐? 친밀감. familiarity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썼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역시 다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전체는 어떤 친밀감? 전화기가 당신에게서 훔쳐간 그런 친밀감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 자, 7번 풀문장 해볼게요. Likewise, 마찬가지로 당신의 전화 상대편이 그녀 자신의 이름이 어떤 전화받은 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주의를 모으고 그리고 친밀감을 다시 만든다. 전화기가 당신에게서 훔쳐갔던, 뺏어갔던. 자, 어때요? 해석 깔끔하게 떨어지시나요? 자, 그래서 주제는 3번부터 5번까지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문은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당신이 전화기로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고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주제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역시 다음 지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